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의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생생경매 20강입니다. 생생경매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방송 내용은요, 지분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가 지분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 타지분권자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가지고 타지분을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유부동산 첨부를 경매 신청을 할 그런 요량으로 탁 이제 스탠바이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 지분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타지분 아니십니까? 타지분에 설정되었던 가압류라든지 저당권이, 이 사람들이 타지분을 경매 신청해 주네요. 그럼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은 본인은 지분을 낙찰 받고 나서 타지분권자가 협상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는 내가 소송해서 내가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타지분권자의 채권자인 가압류나 저당권이 대신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럼 나는 뭐죠? 지분권자니까 공유자입니다. 공유자로서 단지 그 타지분권자가 경매가 진행이 된다 했을 적에 그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저요해서 우선매수 신고해서 내가 타지분을 매입을 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니까 지분 낙찰 후에 제3자의 강제 경매 신청에 공유자, 지분 낙찰 받으시면 공유자입니다. 따라서 공유자가 저요해서 우선매수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수익을 실현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서 본 사건에 대한 그 사건 내역을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소재하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청소는 12층에 해당이 됐는데요. 조금 이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1번에 보시니까 아파트 지분 2분의 1에 돼가지고 3,000매가 길란 말이죠. 최모 씨 외 1인이, 즉 두 사람이 9,499만 원에 낙찰 받았고, 이 날짜 5명이 응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보시니까 타지분에 설정된 가압류가 타지분을 강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분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할 따름이죠. 왜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할 거를 저 상대방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얘기죠. 따라서 지분 낙찰자 최모 씨입니다. 이 최모 씨가 2,000매가 길라 1억 2,160만 원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2분의 1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9,499만 원이죠. 두 번째는 1억 2,160만 원이란 말이죠. 이 금액 다 합쳐봤자 뭐 2억 2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본 사건이 보니까 2019년 3월 14일 날 이 최모 씨라는 분이 최종적으로 1억 2,160만 원에 대한 잔금을 납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 3월 기준해 가지고 본 사건의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얼마냐? 3억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1차 2분의 1 지분 매입하는데 9,499만 원. 두 번째 1억 2,160만 원 하니까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겠지요.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2천만 원에 매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지분이 아니고 평범하게 본 사건 33평 아파트가 그냥 경매에 나왔다 하더라 그러면요, 아마도 3억 원 가까이에 응찰하실 걸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지분이라는 어떤 단점은 아닙니다. 경매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괜찮은 분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입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침 또 타지분권자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저요해서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서, 자, 그런데 2019년도 3월 달에 3억 했는데 3억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2021년입니다. 2021년 5월, 오늘이 29일입니다.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단 말이죠. 2년 정도 경과가 된 현 시점에 있어서 본 사건 아파트 33평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5억 2천만 원입니다. 2년 만에 어쨌든 2억 원 이상의 가격이 상승한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근데 첫 단초는 어디에서 시작했다? 지분 경매에서 시작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과연 이 2분의 1 지분을 먼저 낙찰 받으신 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경매정보지 등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 등에 의해서 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소재하는 병점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네요. 본건 33평형 아파트입니다. 33평형의 101동의 12층에 12층 아파트에 있는 호수는 이제 지워버렸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00여 해가지고요. 이 본건 같은 경우는 김모 씨하고 최모 씨 두 분이서 공동 입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300여 날 9,499만 원의 낙찰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의 1 경매거든요. 지분이 경매되었을 적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지분 얼마가 경매가 나왔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건물이죠. 건물 현황에는 건물 전용 면적이 84.8683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42.43145 하는 게 2분의 1이죠. 대지권 땅입니다. 땅은 보니까 48.5594 중에서 24.2797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 사건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소위 이제 권리분석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어떤 권리분석의 중요성은 좀 크게 못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권리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 사건 같은 경우 소유자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지분, 우모 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우모 씨 이 지분은요, 우모 씨하고 주모 씨 두 분이 부부 같아요.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보니까 기술 무슨 보증회사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압류로 하였고, 남편 지분에 대해 가지고,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최모 씨 외 한 명이 9,499만 원의 낙찰을, 9,499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다시 경매가 또 나왔거든요.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토지건물 또 지분 매각이란 말이죠. 이게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요. 자, 이렇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름대로, 야, 타지분권자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야, 그럼 소송해야 되고, 이건 나홀로 소송 능력이 있으면 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보니까, 대단히 감사하게도 이게 이 서울보증보험은 말이죠. 타지분권자가 이제, 주모십니다. 부인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주모씨 이분이 이분 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가압류가 되었으니까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경매 신청하였겠지요. 그러니까 이 날짜 3명이 응찰하셨습니다. 3명이 응찰했는데 3명 중에서 최고로 가격을 높게 쓰신 분이 1억 2,1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최모 씨 이분이 누구더라? 그러니까 바로 직전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그 물건은 최모 씨하고 김모 씨 두 분이 낙찰 받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최모 씨 분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언제? 2019년 1월 15일 날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15일 아마도 낙찰되고 나서 오후쯤에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분은 2019년 3월 14일 날 대금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 2분의 1 지분 낙찰받을 적에는 9,499만 원에 낙찰받고, 두 번째 2분의 1 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입니까? 1억 2,160만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한 2억 2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2019년 3월 14일이니까 이 날짜 기준해가지고요. 본건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체가. 33평형 아파트인데 이 당시에 매매 가격이 얼마나 3억 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2억 2천만 원인데 그거 대비해서 3억 원 같으면 어쨌든 8천만 원 싸게 부동산을 매입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2년이 경과된 2021년 오늘이 2021년 5월 29일입니다. 2년 경과된 시점에 현재 본 사건은 5억 2천만 원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요.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분의 지분이 경매 나왔다는 것을 표시해놨고, 또 밑에 보시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 이게 그럼 누가 아마도 전 소유자들이 소유자하고요 이분들이 살고 계시겠지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니까 소유권 이분이 지분이 1분 넘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제경매 주모시 지분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경매 신청을 하니까 2019년 1월 15일 요게 1차 매각기일인데,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1차 매각기일 오후에 경매 사건 다 끝나고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최모 씨라는 분이 1월 15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가셨던 것 같아요. 가시갔다 보니까 누가 아무도 입찰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기 전에 아마 경매에 가가지고 우선 매수 신고서를 아마 제출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등기부등본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 나와 있거든.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압류를 했잖아요.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한 상태에서 2017년도 7월 달에 가압류를 했고, 이게 가압류 경쟁인데, 이 경쟁 사유가 보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이거든. 이건 뭐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분의 1 지분 경매에 나온 거 아니십니까? 그거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리해지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원래 이 가압류는요,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효력이 미쳐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소유라고 했는데, 갑 지분이 경매 넘어가가지고 이걸 A라는 사람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자 서울보증보험하고요, 이 A 낙찰자하고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이랬을 적에 뭐다? 갑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 가압류의 효력은 누구한테? 을한테만 미친다? 요게 가압류 경쟁이에요. 을한테, 그 원인이 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경매로 낙찰 받아갔어. 따라서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우리 가압류 경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기억해 보시죠. 2018년 1월 2일입니다. 이거 천천히 보십시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이고요. 2018년 1월 2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2018년 1월 2일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2번 우모 시분에 대해서 전부 잊었는데 2018년 1월 2일이죠. 날짜 같죠, 그죠? 같은 날짜에 이것도 보니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해가지고 김모 씨, 최모 씨가 각각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에서 이 지분을 매입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도 보니까 2번 우모 씨 지분 전부 이전했고, 다음에 2번 주모 씨입니다. 이게 그 타지분이거든요.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했다. 왜? 누가 보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경매 신청했다. 왜? 그러니까 가압류 조금 전에 경정 등기 안 됐습니까? 가압류 경정 등기에 의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아마도 주모 씨를 상대로 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겠지요. 뭐 차용권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 주모 씨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 여기 보니까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모 씨 지분에 대해서 이거 조금 이제 편집이 매끄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강제 경매라는 매각을 해가 최모 씨죠. 이분이에요. 최모 씨. 이분 주소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62-24하고 뒤에 문자 지었습니다만은 밑에 보니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62-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공인조수 매수 신고를 하여서 본인이 이제 완전한 하나의 완전체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더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실제 매매 금액은 3억 원인데 이분들은 2억 2천만 원 주고 나름대로 이 부동산에 대해 취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2021년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5억 2천만 원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2억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현재 2년 만에 2억 2천만 원 투자해서 5억 2천만 원 같은 3억 원이라는 부동산 그 자산 가치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 말씀이 조금 못 믿어오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건 번호 등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천천히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적하셔가지고 또 인터넷상에 이런 가격에 대한 이 부동산 시세 또 국토교통부 들어가시게 되면요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니까요. 안종혜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절대적으로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본건 같은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제가 여기다 작성 일자하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일자 있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입찰 들어가실 적에는 항상 어쨌든 매각 물건 명의서는 언제 작성됐지,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소위 소멸 기준 권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네, 없으면 된 거예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네 해서 또가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때는 뭐다, 낙찰자는 매각 물건 명의서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라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지분 매각이고, 여기 보면요, 공의자 우선 매수 제한이 있으면 이건 뭐냐면요,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공의자는 당해 매각기일이 종결 전까지 보증금액을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 신청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이게 뭐냐면요, 공의자들은 일단 자기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공의자가 우선권을 주장한다면요, 굳이 법원에다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기보다는 매각기일 당일날 따박따박 가세요. 경매법정 가셔가지고 누가 들어왔으면 줘요 하고요. 안 들어왔네, 그럼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충분히 어떤 이런 공의자 우선 매수 제한과 관련한 저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33평형이지요. 5억 2천만 원. 이게 이제 2021년 5월 현재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화면은 보면요, 2019년이죠. 제가 여기다 2019년 3월달, 2월달이지 않습니까? 3억원 2억 9,3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한 3억 원 정도의 가격이 매매 가격입니다. 이게 호가가 아니고 형성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아파트는 전경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매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이제 위성 사진을 펼쳐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병점역이 있네요. 그죠? 1호선인가요? 병점역이 있고, 여기 본건입니다. 병점역,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해가지고, 남동향 쪽에 직원거리에 소재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 본건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동탄 있잖아요. 동탄, 그죠? 그래서 위치는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타 지분권에 설정된 채권자가 타 지분을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지분 낙찰자는 공유자의 지위로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본 사건 같은 경우 전체 투입 금액이 2억 2천만 원인데 현재 2021년 5월 현재는 5억 2천만 원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2년 만에 물경 얼마 3억 원이라는 대단한 어떤 부동산 가치가, 자산 가치가 이제 정득된 사건이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분 경매에 대해서도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천천히 짚고 넘어가시게 되면요, 오히려 일반적인 물건에 아파트 막 그냥 하자 없는 물건에 말이죠, 몇십 명이 확 들어가가지고 경쟁해서 낙찰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분의 1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타지분권자, 채권자가 또 이런 식으로 경매 신청하게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소위 이제 소설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지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보다 더 양질의 경매 방송으로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